자, 일단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너 이거 맞았어요? 맞았어? 어. 그 뭐 지칭 대상 추론이라고 하는데 나루고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어. 근데 이제 너네 학교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여기서는 그냥 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너네 한글로 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한글로 쓰는 조건인지 영어로 쓰는 조건인지를 잘 알아서 이제 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명사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 대명사. 대명사가 뭐예요? 아, 오늘 짜증난다. 이런 날 진짜 제일 거지 같아. 결석하고 뭐 연락도 안 하고 결석하고 날씨도 구리고 비 오지. 꽤. 어. 내가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그건 아니지? 아, 저 궁금하네. 찝찝하네. 저, 자, 이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를 대신해요. 명사를 대신. 명사를 대신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단수 명사를 대신하면 단수 대명사가 나오고 복수 명사를 하면 복수 명사를 대신하면 복, 복수 대명사를 쓰는 거야.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실수를 많이 해, 애들이.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상 강의 안 들었죠? 영상 강의 안 대명사를 그냥 전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대명사는 총 4개의 대명사가 있어. 4개의 대명사.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들어봤지? 그지? 뭐야? 인칭 대명사 너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그죠? 그 걔네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 아이하고 마이하고의 차이가 뭐야? 어, 나의. 그걸 이제 격이라 그러지, 격. 그죠? 그 다음에 아이하고 위의 차이는 뭐야? 단수, 복수. 그죠? 그 다음에 아이하고 유의 차이는 뭐야? 인칭. 그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인칭하고요. 수하고 격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해. 그래서 뭐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만 좀 찝어서 해줄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 있지. 소유격.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대명사 범위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근데 형용사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형용사라고 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한정사라고 하거든.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인칭 대명사 중에서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용사로 쓰인다. 명사 꾸미는 거.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마이라고 하는 거를 문장 안에다 단독적으로 딱 놨다. 그럼 틀려. 걔 꾸밈받는 명사가 뒤에 있거나 뒤에 있어야 돼. 무조건. My car, my key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뭐 그냥 가리키는 거. this, that, these, those 그런 애들. 음, 지칭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는 단수, 여기는 복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정대명. 들어봤어? 부정대명사? 너,
뭐 화가 잔뜩 나 있니? 아니면은 너 낯을 엄청 가려? 그래. 아니 그냥 그 안 와가지고 둘이 수업해야 되는데 어? 좀 아무튼 그래요. 자,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에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 의미 혹시 알아요? 부정? 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정은 뭐예요? 아니면 이거 여기 부정 혹시 의미 알아? 부정. 여기서 부정은 랜덤의 의미야, 랜덤. 랜덤. 무작위. 어. 그럼 생각을 해봐. 대명사라고 하는 게 명사를 대신하는 거다? 근데 무작위로 대신한다라는 거는 좀 이상하지, 상식적으로. 그지? 뭐 예를 들면은 지시대명사를 쓸 거면은 저거, 그죠?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인칭대명사 쓸 거면 나, 너, 그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하는 건데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랜덤으로 대신한대. 그래서 이게 포인트야, 이게 랜덤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그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사의 범주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명사의 범위가. 그러니까 내가 랜덤으로 끄집어낼 거야, 하나씩. 근데 그 끄집어내는 범위가 뭐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돼야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명사 범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임의로. 명사 범위, 뭐 예를 들면 동물이라고 해볼게요, 동물. 동물이라는 명사 범위를 만들어 놓고 이 동물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랜덤으로 끄집어낼 거야. 하나씩 랜덤으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손 놓고 탁탁 해갖고 하나를 랜덤으로 끄집어냈을 때 첫 번째로 끄집어 나오는 애를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써서 끄집어내요. 첫 번째로 할 때 하나. 그냥 랜덤하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끄집어내는 거. 하나씩 끄집어낼 때 another를 써요. another. 여기서 이제 너가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another 할 때 앞에 있는 요 on 있죠. 요 on은 어디서 온 on이냐면 부정관사 있지. 좀 하나씩 끄집어내잖아. 그리고 얘랑 달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랑 다르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 other를 쓴 거야. 얘랑 다르다. 그리고 여기는 부정관사라고 그랬지. 부정관사는 어떨 때 쓰죠? 한 개고 랜덤이다. 거기 부정일 때도 부정이 이 부정이랑 같은 부정이거든. 그래서 another를 써.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another이야. 하나씩 끄집어내면.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어. 마지막에 하나가 딱 남았거든. 그러면 얘는 하나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럼 부정이 돼요, 안 돼요? 랜덤이 돼요, 안 돼?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가 남은 경우에는 관사를 on을 쓰지 않고요. 더를 써요, 더. 그래서 the other. 마지막에 무작위로 단수를 끄집어낼 때 쓰는 표현은 the other를 씁니다. the other.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것 이렇게 해석을 해. 나머지 것.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단수로 끄집어내는 거잖아. 첫 번째 케이스는 무작위고
단수로 끄집어내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무작위고 복수로 끄집어내는 케이스.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근데 나는 좀, 아니다. 보세요. 무작위고 이제 복수로 끄집어내는 케이스.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어떤 명사의 범위가 존재를 해야 돼요. 명사 범위가. 동물 또 마찬가지로 해볼게. 동물이 뭐 이런 종류의 동물, 저런 종류의 동물 막 이렇게 있죠. 그죠? 뭐 사자, 호랑이, 기린,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 저래.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이번에는 무작위 복수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무리를 잡아서 끄집어내면 첫 번째로 끄집어내는 복수 무리는요. 썸을 써요. 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리를 잡아서 끄집어내면 얘랑 다르잖아. 그죠? 다르다라는 의미로 other를 쓴단 말이야, 보통. 그죠? 근데 아까 전에는 단수고 무작위여서 on을 썼죠. 그죠? 앞에다가. 근데 이번에는 뭐를 쓰냐면 여기다 이제 s를 붙여요. others. 그죠? 두 번째로 끄집어내는 거 others. 그리고 계속 마찬가지로 others. 이렇게 되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무리를 끄집어내려면 얘도 무작위가 안 되지. 그죠? 정해져 있는 애일 수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the others. 그래서 마지막에 끝내는 애들은 무작위가 안 되고 정한 상태에서 이제 끄집어내게 돼요. the other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일단 필기해보세요. 어디다가 필기하냐면 그 단어장 있지. 단어장 뒤에 백지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설명하고 제기대명사까지 설명하고 할게요. 네 번째 대명사까지. 응? 우리 여기다 그냥 쓸 걸 그랬다. 자, 네 번째는요. 무슨 대명사가 있냐면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들어봤어? 어떻게 생겼죠? 제기대명사. 그죠? 뒤에 셀프가 붙어 있죠. 그래서 뭐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복수로 쓰는 경우에는 selves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근데 이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그 인칭대명사하고 지시대명사는 문법 문제가 나오거나 어디에 쓰였을 때 단수 명사, 복수 명사 요거만 조심하면 되거든. 지시대명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정대명사부터 뭔가 개념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저 개념을 가지고 문법 문제를 내고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 중에서 유일하게 고3에서도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기능이 세 가지를 갖는데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용 표현들이 있어요. 강조 같은 경우에는 누가 했는데 혼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수식어예요. 그 다음에 관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 셀프라는 표현들을 넣어가지고 어떤 특정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help yourself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help yourself.
그냥 원래 뜻으로 생각하면 너 스스로를 도와라 이런 뜻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 다음에 뭐 for oneself 하면 혼자 힘으로, by itself 하면은 뭐 저절로, 이런 것처럼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독해할 때 쓰는, 그러니까 독해할 때 의미를 파악하면 좀 좋은 그런 류의 표현들이고, 그래서 얘네는 이제 의미가 중요한 애들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만 알아두면 되는데, 얘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 제기용법이라고 합니다. 제기용법. 제기용법. 이 제기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체하고요. 주체하고 목적어가 같으면, 주체하고 목적어가 같으면 그때 이제 제기용법을 써. 되게 쉽게 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어 이렇게 두 문장이 있어요. 두 문장에서 1번하고 2번,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차이 혹시 알겠어? 첫 번째 문장은 타살이죠. 두 번째 문장은 자살이고. 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인 건 똑같은데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동사를 행하고 그 동사가 목적어한테 발생이 돼. 근데 두 번째 거는 주어가 동사를 행하고 동사가 목적어한테 발생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은 애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행위가.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헐세프를 써야 되고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헐을 써야 돼. 그러니까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은 강요되는 거예요. 강요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자살인데 셀프를 안 썼다. 그럼 틀려. 타살인데 셀프를 썼다? 그럼 틀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법 문제 낼 때 둘 중에 하나를 바꿔서 내겠지. 허를 쓰던지 헛세프를 쓰던지. 근데 이게 문맥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스스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문장만 봐서는 이게 she killed her 문법적으로 틀려 보여? 아니죠.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라고 이렇게 제기용법이라고 하는 게 문법 문제 많이 나오고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제 제기용법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요. 주어하고 목적어 같은 경우. 지금 얘. 문장 안에 주어하고 문장 안에 목적어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준동사의 주체하고 준동사의 목적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 자, 얘를 문장 성분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원해요. 그녀가 알기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문장의 주어는 he야. 그죠? 그래서 여기 헐세프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야 되는데 주어는 he니까 여기에 himself가 오거나 아니면 her가 오거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근데 잘 봐. to know가 알다죠. 이거 해석해보면 그는 그녀가 이거 빼고 할게. 그녀가 알기를 원해야. 그녀가 알기를 원해. 그러면 이 to know의 주체는 누구예요? he야? her이죠. 그죠? 얘가 주체란 말이야. 자, 그럼 herself를 넣으면 얘는 want의 목적어야 아니면 know의 목적어야? know의 목적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노의 목적어고 노가 허가 주체가 되니까 만약에 얘하고 얘가 같아버리면 헛세프를 쓰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는 힘세프가 오면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힘셀프가 오게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돼요. 헐세프만 될 수 있고 헐이 오거나 힘이 오는 건 상관없는데 힘셀프가 오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이제 제기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있긴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 나르고 너 정시냐 내시 저 수시냐 결과적으로 수시야? 수시에 수능 안 들어가는 거지. 확인했어? 아 그래? 그래? 인하공전 그래요? 한 학기? 아. 그래서 그러면은 세 번째 건 알 필요가 없어. 세 번째 거는 나루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난이도상으로. 어.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명사라고 하는 게 네 개가 있고 인칭 대명사하고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단수를 대신하고 있냐, 복수를 대신하고 있냐, 요 정도로만 물어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 개념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끄집어낼 때 순서, 그죠? 그 다음 선행 조건, 그 다음 복수를 끄집어낼 때, 단수를 끄집어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이렇게 네 개만 알아두시면 대명사 파트는 끝이 납니다. 알겠죠? 해보세요.
그다음에 2번은 맞았어요? 2번 볼게요. 그럼 해석을 좀 하고 자, In the late 1600, Sir Isaac Newton conducted a series of experiments involving prism, light, and color, which form the basis of our current understanding of color. 1600년대 후반에 아이작 뉴턴이 수행했습니다. conduct 수행하다의 뜻이고요. 연속하는 실험인데 여기 involving은 현재 분사로 앞에 있는 experiment 꾸며주는 거야. 포함하는 실험. 프리즘과 빛과 색깔. 그리고 그것은 form, 형성합니다. 기반을. 우리의 현재의 색깔에 대한 이해를 이제 그 기반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고. These experiments involved reflecting white light through a prism. 이 실험들은 포함한데 또 reflect 뭐죠? reflect 반사시키다. 하얀색 빛을 뭐를 통해서? 프리즘을 미안 반사가 아니라 굴절이다. 굴절시키다.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시켜. A simple triangular glass object that separates light waves into individual colors. 여기에 이 하이픈 같은 경우는요. 보충 설명하려고 쓰는 거야. 보충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삼각형의 유리 물체고 이 유리 물체는 빛 파장을 각각의 색깔로 분리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The results reveal that. reveal이라고 하는 건 드러내다. 결과가 드러냈습니다. 이제 독해 개념 강의를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보통 실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실험이나 설문이나 그다음에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은 얘들의 역할이 메인이 아니야. 메인이 아니라 보충하는 거에 이제 역할이죠. 뒷받침. 보충이나 뒷받침을 하고요.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가 무조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언급하는 뉘앙스의 표현이 나오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result라고 하는 게 나오죠. 결과가 보여줬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be broken, 쪼개진다. into 7 individual color. 7개의 각계의 색깔로 쪼개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into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로 쓰이고 뒤에 결과가 나와요. 결과. 그래서 빨주노 파남보. Until the discovery. 이러한 발견까지는 it was assumed that a prism somehow colored the light passing through it. 가정이 되어졌어요. 가주어. 뭐가 가정이 되어졌냐 하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색깔을 갖게 돼. light, 빛의 색깔을 갖게 돼. passing through it. 그것을 통과하는 빛의 색깔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To prove this wrong.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Newton reversed the process. reverse라고 하는 거는 뒤집다예요. 뒤집다. 되돌리다. 그 과정을 뒤집었습니다. 그 과정을. 그럼 그 과정이 뭘까? 하얀색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 라이트이 프리즘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7개의 컬러가 되는 거. 그죠? 그럼 요거를 거꾸로 하면 7개의 색깔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본문에서 찾아 30자 이내에 우리말로 쓰라고 했으니까 7개의 색깔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하얀색 빛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나온 과정이 이거니까. 그죠? He projected the colors back into the prism. 여기 뒤에 바로 나오네요.
그죠? 그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쏘는 걸 뭐라 그러죠? 방사라고 하나요? 방사하다 또는 비추다. 그 색깔들을 into the prism, 프리즘 안으로 집어넣는 거네. 그죠? 여기 나온 거. 30초 이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과를 냈습니다. pure white light. 순수한 하얀색의 빛을 만들어냈고 artists and scientists alike were amazed by this discovery. 예술가와 과학자들은 똑같이 요거는 이제 부사의 의미로 부사로 쓰였고 똑같이의 의미예요. 똑같이 놀랐습니다. 이러한 발견에. 이 발견은 빛은 원천이다. 모든 색깔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에 하는 발견에 놀랐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뭐 질문 있어요? 해봐. 필기. 요거가 중요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요. 3번. 어? 맨 뒤에 것만 틀렸다고? 4번, 5번, 5강. 3번. 자,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영어로 답하래요. 문장으로 구성해라.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문장으로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를 넣어서 제대로 영작을 하라는 거야. 주어 동사를 넣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하라 그랬는데, 단어 하나로 띡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어 동사가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전치사구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틀리게 해버려요. 틀리게. 팁을 하나 주면 봐봐. 지연아. Why did 뭐 예를 들면은 의문사별로 좀 있어. 의문사별로 의문사가 who가 있죠. who. 그다음에 그 what. 그다음에 how, where, when, why.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who는요. who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사람을 물어보는 거죠. 사람. 그죠? 사람을 물어보는 거면은 문장 안에서 저기 안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셋 중에 하나야.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이거를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영작을 하잖아. 그럼 정답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넣어주면 돼. 이 자리에 넣을 건지, 이 자리에 넣을 건지. 아이씨, 보어를 안 썼네. 네, 영작을 할 때 성분들이 5개밖에 없거든, 영어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 성분에. 그러니까 제대로 자음 질문에 올바른 문장으로 대답하세요라고 하면 사람일 거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3개 중에 하나일 거고 그거를 저기서 찾아서 여기 자리에 올바르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작은 주어 동사 제대로 들어가 있는 올바른 문장을 영작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목적어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수식어가 없을 수 있겠죠. 그죠? what이라고 하는 건요. 당연하지만 사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물이고 주목보 중에 하나야. 같은 방법. 자, 그다음에 how라고 하는 건요. 방법을 물어봐요. 방법. 근데 잘 생각해봐. 방법이라고 하는 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이게 네가 이제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은데 강의를 안 들어서 이거를 좀 분리를 좀 해주면 요거 두 개는 얘네가 명사인 애들이야. 명사 계열. 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하는지 알지? 무슨 역할 하죠? 주목보 조금만 더 하면 전치사가 쓰이면 뒤에 명사 와야 되고 그다음에 준동사도 목적어 보어를 받거든. 그래서 거기 계열에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어디 계열에 있는지 혹시 맞출 수 있을까? 좀 찍어봐. 얘네 어디 계열일까? 얘는 명사 계열이거든. 근데 방법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는 어디 계열로 가면 될까? 얘는 수식 계열로. 수식 중에서도 부사. 그러니까 얘네가 물어보는 요 대상이 그러면 어디야? 수식인 거야, 수식. 수식 중에서도 부사.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의 영작을 한 다음에 얘는 여기로 들어가겠지. 수식 자리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저 Y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은 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because라고 하는 훌륭한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네가 이제 부사의 기능으로 수식어 자리로 들어가잖아. 가장 들어가기 쉬운 형태가 뭐냐면 전치사 구 형태로 들어가는 게 제일 쉬워요. 전치사 구 형태로. 수식어로 너 들어갈 때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조금 빠르게 해석을 해볼게. On behalf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officers of the Heyerdahl Corpor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sincere appreciation and congratulations to Davis
construction company for successfully completing the reconstruction of our headquarters building in Woodtown, which was destroyed by fire last year. 자, 빠르게 해석하면 이제 어디를 on behalf of 하면은 대표하여, 대표하여. 뭐뭐를 대표하여. 자, 내가 여기를 대표해가지고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진정한 감사와 축하를. 누구에 대해서? 데이비스 컨스트럭션 컴퍼니. 뭐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싶냐면 얘네를 뭐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완성한 거죠. reconstruction 하면 재건이에요. 재건. 저거의 재건. 그리고 얘는 작년에 불탔어요. 그러니까 불탄 건물을 재건한 거에 축하드립니다. 어디를 대표해서. Your company has distinguished itself as a lead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performing what appeared to be an almost impossible task. 너의 회사는 분리해 왔어요. 그 자체를. 뭐로써? 리더로서. 어디에서? 건설 산업에서. 뭐 함으로써? 수행함으로써. 뭐를 수행하냐면 보여지는 거야. 뭐처럼? 가장 불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수행함으로써 너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되게 불가능한 업무를 니네 해내는구나. 그러니까 니네 최고구나. Working under difficult conditions and accelerated construction schedule, your company completed the building on June 1st as scheduled.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가속하면서 accelerate 하면 가속하다예요. 건설 스케줄을 되게 빠르게 진행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하면서 너의 회사가 그 빌딩을 완성시켰어요. 6월 1일. 계획된 대로. 분사구문 혹시 뭔지 알아? 이거 하고 분사구문 알아? 이거 하고 분사구문 잠깐 질문 좀 할게. 알겠죠? This accomplishment. 이러한 성취는 is a result.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 Fine group of professional engineers and skilled craftsmen you assembled on site, and of the individual skill and dedication of your project manager, David Wallace. 좋은 그룹, 집단이죠. 그죠? 전문적인 엔지니어와 유능한 크래프트맨 하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뭐 일꾼이나 공예가인데 공예가나 이제 기술자를 의미해요. 네가 assemble 하면 이제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또는 조립하는 거. 근데 여기서 사람들을 한 거니까 이제 네가 구성하다가 괜찮겠죠. 현장에서 구성한 이런 사람들의 결과고, 그리고 뭐의 결과냐면 of the individual skill, 개개인의 기술 and dedication of, 그리고 헌신. 너의 프로젝트 매니저 데이비드 월레스의 헌신의 어떤 조합이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얘 회사가 그것의 헤드쿼터 빌딩을 재건했나요? 왜 했죠? 불나서 한 거죠? 그죠? 그럼 어디 쓰면 돼요? 어디 쓰면 되냐면 it was destroyed by fire last year. 그럼 여기다가 because which를 it으로 바꿔주면 돼요. it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이거 하면은 수식어로 영작돼야 된다면서요. 요 절 자체가 부사절이에요. 요 절 자체가 because라는 접속사가 부사절을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걸 더 완벽하게 쓰려면 because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얘네 회사가 재건했습니다 까지 쓰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해. 근데 그것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Q번 2번 How has David's construction company gained a reputation as a lead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자, 이거 하는 거 요령 알려줄게. 봐봐. 아까 전에 선생님이 how로 물어보면 수식어 계열이고 부사 계열이기 때문에 문장을 쓴 다음에 수식어 자리에 저게 들어가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근데 얘네가 어떻게 명성을 얻었는지가 아까 어디서 나왔냐면 by 어쩌고 by 하면서 나왔거든요. by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for 하면서 나왔네요.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by performing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그럼 얘가 수식어야. 전치사구니까. 전치사구로 들어간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요 질문에서 문장을 완벽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만약에 by하고 어쩌고 해버리면 틀려. 문장을 쓰라고 했으니까 David Construction Company 주어 has gained 동사 a reputation as a leader in the construction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by하고 이걸 붙여주면 돼. 오케이? 근데 되게 길지? 그지? 되게 길면 대신할 수 있는 표현들을 최대한 대신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동사 같은 경우에 대동사라고 있어요. 대동사. 그리고 데이비드 컨스트럭션 컴퍼니라고 하는 게 명사니까 it으로 받는 거야. it. 그 다음에 has done. 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 했다라고 하는 거, 이 gained라고 하는 걸 대동사 do를 써가지고 has done으로 받아주는 거야.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그 다음에 by 하고 요거 그대로 쓰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단어 수 조건이 없으면 그냥 길게 써도 되잖아. 그러면 완전한 문장으로 저기 질문에 있는 단어나 이제 문장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쓰고 만약에 단어 수 조건이 없고 내가 좀 간단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얘 대명사잖아. 그리고 얘 대동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쓰고 싶은 건 사실 요거였던 거죠. 찾아서 쓰는 거. 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쫄지 말고 찾아서 써. 찾아서.
됐어요? 그다음에 3 한 거구나. 자, 밑줄 어법 어휘. 밑줄 어법 어휘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고 요거는 설명할 게 많아서 자, 독해책 꺼내시고 좀 해보세요. 됐어요? 몇 번 틀렸어요? 21번? 자, 보자. 21번이 이제 21년 수능인가? 21년 수능 정도부터 그 요런 유형으로 바뀌었어. 원래 요지인가 뭐 물어보는 문제였었는데 주제 관련 이걸로 바뀌었어요. 저걸로 바뀌고 그러니까 제 이제 유형을 뭐라고 할 거냐면 함의추 그래서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라고 해요. 함의추 문제. 그래서 이제 쟤는 저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저 보여지는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저 내용에 그러니까 저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꾸겨져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꾸겨져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나머지 정보들로 이렇게 해갖고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할 때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밑줄에 의미가 100% 해석이 되는 케이스. 100%. 그러니까 저게 뭐가 숨어 있는지랑 상관없이 저 자체가 해석이 되는 거야. 저 자체가. 그 다음에 밑줄의 의미가 정말 내가 1%도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0% 해석이 될 때에만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나 의미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모르는 부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요거를 활용하면 안 돼. 활용하면 안 되고 마치 뭐처럼 풀면 되냐면 빈칸 추론처럼 푸시면 돼요. 저 부분이 마치 빈칸인 것처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정답률이 높아. 왜 그러냐면 내가 저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거를 내가 해석한 대로 의미를 부여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머지 것들을 뒷받침해가지고 답을 찍어내면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내가 친숙한 어휘를 여기서 그냥 뽑아내는 걸 수도 있어. 그럼 오답 나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오답을 그렇게 만든다 그랬죠. 해석을 해보면 To say that genes have an influence on human behavior is a far cry from saying that genetics determine human behavior, that we act as we do because of genetics. To say that 주어겠어요. 주어. 말하는 것. 유전자가 영향을 갖는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라고 말하는 것은 far cry from 아주 거리가 먼 주장이다. 뭐로부터 거리가 뭐냐면 saying that 말하는 것과 거리가 멀대요.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we act as we do 그것과 거리가 멀고 대신 왜 저렇게 나왔냐? We act as we do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유전자 때문에 행동을 한다라고 라고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네요. Far cry? 거리가 멀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 잠깐만.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야? 맞는데?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 또는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또 비슷한 말 같지 않아? 유전자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유전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한다. 이거 다른 말이래.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갑시다. On the contrary, 이와는 대조적으로 pigs act like pigs and spiders act like spiders because instinct to control their behavior. 돼지는 돼지처럼 행동하고 거미는 거미처럼 행동해요. 왜냐하면 본능이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알았다. 여기서 저 말이 조금 이상했었는데 요 말의 이상한 점이 뒤에 나와 있는 표현 때문에 알 수 있게 됐어. 뭐냐면 이거. 동물들은 본능이 그들의 행동을 통제를 한대. 그럼 인간은 뭐겠어? 본능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가 봐. 그죠? We humans, 우리 인간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possess a self,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engage in abstract thought, 추상적인 생각에 자, engage라고 하는 거 참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몰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몰두하다. 우리는 추상적인 생각에 몰두합니다. We develop purposes and goals and discuss the reasons that we do things.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발전시키고 논의합니다. 이유를. 어떤 이유? That we do things.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이유를 논의합니다.
Unlike pigs and spiders, 돼지와 거미와는 다르게 we are immersed in a world of symbols that we used to consider, reflect, and make reasoned choices. 전치사구예요. 돼지와 거미와는 다르게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immerse, 몰입하다. 원래 몰입시키다거든요. 근데 이제 수동으로 쓰여서 몰입되다. 세상에 몰입하게 되는데 상징의 세계에 몰입하게 됩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생각하고 반영하고 그리고 추론된 이 reason이라고 하는 게 동사로 추론하다 뜻이 있거든요. 추론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징의 세계에 몰입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하고 동물은 요 본능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본능의 반대가 뭐야? 본능의 반대. 본능의 반대. 본능의 반대가 뭐야? 이건 좀 알아두세요. 본능이 영어로 인스팅크트죠? 요거의 반대는 이성이죠. reason. 그래서 이거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Because we human are not prisoners of our genes. 우리 인간은 are not, 아니다. prisoner. prisoner 하면은 죄수죠, 죄수. 우리의 유전자의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we have developed fascinatingly diverse ways of life around the world. 우리는 발전시켜 왔습니다. fascinatingly. 매력적으로. 다양한 방식. 삶의 방식.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죄수라고 하는 거는 뭘 잘못해서 갇혀 있는 거잖아. 감옥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의 죄수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서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 유전자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건 본능이죠. 그러니까 낫이 붙었으니까 본능이 아니라 이성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에. 1번. are controlled by our instinct.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통제된다. 완전 반대고요. avoid thinking in abstract.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피한다. are not limited only by genetics. 오로지 유전자에 의해서 제약되어지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죠. 본능의 반대니까. 이성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성 얘기가 나오면. Don't dominate our environment. dominate 무슨 뜻인지 알아요? dominate. dominate 하면은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배하다.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지 않는다. 5번 continually correct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교정한다? 아니고요.
그다음 또요? 빈칸 추론이 어렵죠. 왜 어려운 것 같아? 빈칸 추론이? 해석이 잘 안 돼?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어휘하고 어법 때문이거든. 어휘하고 어법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더라도 걔가 단어가 배열되어 있는 방법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휘하고 어법을 순차적으로 채워 나가면 결국에 해석은 되는데 이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빈칸은 사실 어렵잖아. 순서 배열도 힘들지. 순서 배열은 잘해? 순서 배열은. 그럼 삽입은 38, 39. 봐봐. 39번. 근데 순서 배열 다 아작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그냥 그랬어? 빈칸을 제일 많이 틀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어느 순간 탁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해석이 안 되는 거는. 그 시간을 갖고 또 너가 뭐 그동안 이제 공부를 조금 덜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그 해석이 안 되는 거가 어느 순간에 해결하게끔 하긴 해야 되는데 해결이 됐을 때도 얘는 어려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풀 때 이거 넣어서 해석하잖아. 그지? 하나씩 넣어보지. 그러면 그냥 읽고 그냥 빼내. 그냥 읽고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서 빼내. 그러면 좀 잘을 하고 잘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내가 일단은 보기를 넣어서 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이 보기는 현혹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빈칸추론에서. 그러니까 얘도 맞고 쟤도 맞고 얘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끔 이제 보통 구성을 한단 말이야. 수능에서는 더 심각하게 더. 그래서 뭐를 연습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쓰는 거야.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먼저 써? 혹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라도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쓴 거하고 보기하고 매칭이 되는 걸 고르는 것도 연습이고 쓰는 것도 연습이고. 그래서 써서 맞게 되는 순간이 점점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 답답하냐? 답답해? 너 감기 걸렸어? 보세요. 자,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differ in 어쩌고 저쩌고.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르대. 어디에서 달라.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면 모두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예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시. 자, 예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주 큰 개념, 아주 큰 개념이라고 하는 거에 안에서 하나 작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벤트겠죠. 어떤 현상. 근데 이 이벤트라고 하는 거가 여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읽어서 얘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몰이 예시야. 스몰이 예시. 그리고 빅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예시라고 하는 거는 저 앞에 나와 있는 거에 뭔가 뒷받침이 되겠죠. American parents often reprimand wayward children by withholding rights and privileges.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모들은 종종 질책합니다. 뭐 wayward 하면은 도를 벗어난 이런 의미야. 도를 벗어난. 그러니까 버릇없는 또는 뭐 잘못한
잘못한 아이를 질책하는데 withhold 하면요. 뺏어오는 거야. 회수하다. 그러니까 또는 못하게 하다. 권리와 그다음에 특권을 회수함으로써 질책하는 거죠. You are grounded for a week. 넌 한 주간 외출 금지야. No TV for you. TV 안 돼.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Japanese and Chinese parents are more likely to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ir children's social ties. 일본과 중국 부모들은 확률이 커요. 존재를 threaten이라고 하는 거 위협이에요. 위협하다. 존재를 위협하는데 뭐의 존재냐면 그들의 아이들의 사회적 유대의 존재. 사회적 유대의 존재를 위협하는 거야. I don't like children like you. 난 너 같은 아이 싫어. Or people will laugh at you.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만약에 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These different. 잘 봐. 자, 아까 전에 문화가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시가 나왔거든. 근데 예시 안에서 미국 부모하고요. 일본과 중국 부모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다른 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첫 문장은 아주 큰 개념의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저 주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하나의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에서 뭐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얘를 가지고 쟤를 찾아낼 수 있다고. 이러한 다른 스타일의 벌이 make sense. 이치에 닿아요. 말이 돼요. From the perspective, 관점으로부터. 다른 문화의 관점으로부터 또 문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화가 다르면 뭐가 다를 수 있냐면 벌이 다를 수 있네요. 벌. 또는 양육. 쓰는 거야 이렇게. People in individualistic cultures place great value on personal freedom. 사람들, 개인적 문화의 사람들은 위대한 큰 가치를 개인적 자유에 두고 그래서 벌 that take away freedom 자유를 박탈시키는 벌이 are especially 특히나 효과적입니다. Members of collectivistic cultures 집단주의적 문화 집단주의예요. 집단주의적 문화의 구성원들은 place great value on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가치를 관계에다 두고 그래서 어떤 벌? threaten social ties 사회적 유대를 위협하는 벌이 are especially 특히나 효과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하고 양육하고 또는 중요하게 하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중요하게 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저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에 따라서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다. 벌 주는 방식이 다르다. 양육하는 방식이 다르다. 양육이라고 하는 건 좀 뺄게요. 좀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골라내는 거야. 저 키워드랑 맞아 떨어지는 거야. 1번 How they enforce norms. 어떻게 그들이 norms라고 하는 건 규범이거든요. 규범을 강조하는지. 규범을 강조한다. 세모 적을게요. 2번 How much they value diversity. 얼마나 많이 그들이 value가 동사로 쓰이면 중시하다예요. 다양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아니고요. When they display their emotion. 언제 그들이 그들의 감정을 보이는지 아니고. Where they draw their happiness from. 어디에서 그들의 행복을 끌어오는지 아니고요. 5번 What they regard as exceptions to the rules. What they regard A as B 하면 A를 B로 간주하다. 근데 여기에 지금 A가 없잖아요. 요 A에 해당되는 게 what이야. 그들이 무엇을 예외로서 그들의 규칙에 대한 예외로서 간주하는지.
정답은 뭐예요? 1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들의 규범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강화시키는지. 그러니까 규범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거니까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별로 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라서.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독해할 때. 됐었어? 자, 또 틀린 거 있어요? 순서 배열 아까 하나 틀렸지? 몇 번이야? 자, 순서 배열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팁만 주고 좀 끝을 내면 그 너가 생각을 해봐. 지문이 어떨 때 그냥 제대로 써져 있는 지문, 그러니까 주제찾기 지문에서도 보면 뭔 말하는지 모를 때 있지. 그지? 근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섞었단 말이야, 랜덤으로.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내가 읽고서 내용을 파악해가 해서 순서를 제대로 옳게 맞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결고리 같은 표현들이 있어. 연결고리 같은 표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능어라고 하거든. 기능어. 그 기능어를 찾아서 그 기능어랑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예상을 해서 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however 같은 거 있지. 그럼 이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반대잖아. 그런 거. 연결사라든지. 연결사를 가지고 이제 흐름으로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대명사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시작점에서 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지 찾아서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그 명사를 찾으면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지문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수식어 같은 것도 어, 이제 연결고리로 쓸 수 있는 거야. 수식어가 사실 제일 어려운데 뭐 얼소 같은 거 있죠. 얼소, 역시, 그런, 그죠? 유사한 이런 것들이 힌트를 주는 거야. 고리로서의 힌트를. 그래서 여기서 좀 찾아보면 아, 누구? 아, 그래? 알았어.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제 astonishingly 놀랍게도 those who thought about moving a little finger found it over a third stronger after 3 months.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없고. For 12 weeks, 12주 동안 the clinic's Dr. Venus 어쩌고저쩌고 got 30 healthy young adults to think 어쩌고저쩌고. 여기도 없네, 그지? 기능어가. C번 어쩌고저쩌고는 믿었습니다. 자, 얘가 이제 기능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라가나타. 여기서 이름만 언급했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풀네임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 같으면 뭐를 먼저 쓰고 뭐를 나중에 쓰는 게 맞겠어? 풀네임으로 언급하는 걸 먼저 쓰겠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칭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B하고 C가 얘는 되게 쉬운 거야. 이게 좀 야비긴 한데 B하고 C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A, B, C는 답이 없어요. A, B, C는 답에서 없어. 그럼 뭐야? B, C, A가 정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얘도 지금 힌트에 해당되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BCA 아니야? BCA 답 아니야? 너 BCA 찍었어? 채점을 잘못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읽지 않고 풀었기 때문에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6회 37번? 틀렸다. BAC네, BAC. 얘가 중간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요걸로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건데, 물론 해석도 해야 돼. 근데 요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답 찍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소개하고 이제 지칭하는 거는 이제 뭐 B하고 C만 되면 되니까. 사실은 B, A, C, A, B, C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안 되고 난 바로 붙을 줄 알았는데 바로 붙진 않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힌트로. 알겠습니까? 기능어. 기능어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죠. 기능어는 연결고리라고 써주시고요.